경북 동해안입니다. 올해 개화 상황이요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3일 이상은 늦어진 것 같은데요. 더구나 날씨까지 추워서 며칠 동안 또 벌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벌이 좀 많이 보입니다. 날이 따뜻해서. 그나저나 이 꽃은요 이미 만개기를 지나고 거의 낙화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정하고는 사실 무관한 기간이고요. 그래서 요즘 또 날씨도 춥고 이래서 오늘도 전화가 몇 통 왔었는데 수정이 걱정이 된다라고 요즘 부쩍 그런 문의가 많아요. 그렇죠. 일기가 개화될 때 일기가 좋아야 수정률도 높아질 텐데 사실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체리꽃은요, 체리꽃은 피고 난 뒤에 3, 4일 정도가 수정될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가임 기간이죠. 3, 4일이 지나버리면 꽃은 피어 있을지라도 수정률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 수정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1차 비대기가 돼 봐야 알거든요. 이 알맹이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아도 알맹이는 들어있습니다. 단지 이제 들어있는 이 암술, 이 암술이 수정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비대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낙화 꽃이 지고 난 뒤에 정상적인 비대가 되는지, 알이 커지는지를 보면 수정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꽃의 하루는 우리 사람의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지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40대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비유해 보면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 품종은요 중만생입니다. 일본종 베니테말입니다. 일본종답지 않게 크고 단단한 품종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베니테마리, 그리고 또 베니슈오, 홍수봉이죠. 이 두 가지 품종 같은 경우는 작고 물은 좌등급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요게 이제 중만생임에도 불구하고 꽃은 제일 먼저 피었어요. 제일 먼저 핀 건 아니지만 빨리 핀 축에 속하죠. 옆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제가 첼란 추정으로 극조생이죠.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는 첼란 추정. 정확하게 사실은 첼란은 아니지만 워낙에 극조생이어서 그 가치로서 희소성이 있는 품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꽃 피는 시기는 이제 얘는 막 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생이 먼저 피고 뭐 중생 만생 순으로 꽃이 피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중만생종이 빠르죠. 스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펜 스키나가 훨씬 더 이렇게 조생보다도 빨리 피죠. 그래서 꽃 피는 순서는 열매가 익는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꽃은 어떻습니까? 약간 빨간 기운이 돌죠. 이렇게 빨간 기운이 돌죠. 맞죠? 반면에 이 베니테마리는 순백색이죠. 그리고 또 체리에 대한 또 반가운 소식이 요즘 들려옵니다. 뭐냐 하면요, 이 꽃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특히 밤에 보면은 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잘 어울리다 보면은 벚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전주에 있는 회원분은 밤에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과원을 개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밤에 이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건 또 체리꽃만의 또 어떤 벚꽃도 물론 그렇지만은 체리꽃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체리꽃이 좋은 점이 뭡니까? 벚꽃이 줄 수 없는 훨씬 더 그죠? 맛. 그죠? 체리 맛.
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여기 이제 버건디 펄입니다. 버건디 펄이 이렇게 이제 개화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꽃피는 시기는 제각기 다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연육종인 일본 그 선발 자등금입니다. 좀 더 둘러보도록 할까요? 요 종류는 코랄 샴페인입니다. 이미 꽃 피는 순서로 보면은 얘가 가장 먼저 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미 낙화가 진행 중입니다. 예. 코랄 샴페인 B형인데요. 굉장히 풍산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런 얘가 없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실게요. 제가 2년차지 기부, 그러니까 연차지 부위에서 기부, 연차지 부위에서 2년생 가지라 하더라도 열매가 맺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부의 눈에서. 그러면 이제 장과지상에는 언제 여느냐? 3년차부터 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2년차지 기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부에 실질적으로 꽃이 피었죠. 요 기부의 눈은,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기부의 눈은 열매가 좀 더 크고, 그리고 열매 자루도 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열매 자루도 길고, 그리고 열매 크기도 크고 맛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기부입니다. 기부. 근데 재밌는 현상은요, 여기만 꽃이 맺혀야 되는데, 기부에서만. 그러니까 애가 기부의 눈. 근데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장과지상에도 꽃이 피었어요. 장과지. 이게 2년 차진데도 여기 훨씬 위에도 꽃이 피었죠. 예.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기부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장과지상에도 꽃이 피었죠. 요거는요, 극풍산성입니다. 극풍산성.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열리는 품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래 기부에서만, 연차지 부위에서만 열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풍산성이라서 발랑 까져서 위에까지 이미 열매가 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품종은 어떻게 아주 잘 열리는 품종이다, 풍산성 품종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화분입니다. 저는 화분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겁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취향이 제 취향하고 좀 달라서 좀 마찰이 있습니다. 이 화분 체리를 두고서 꽃이 핀 품종이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꽃무늬가 터지지 않은 품종들, 제각각이죠. 사람도 이게 빨리 깨는 사람이 있고, 이거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듯이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최초 제가 이 품종을, 이 품종의 열매를 확인했던 나무인데요. 너무 많이 달아서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나무 수세가 있어야 열매 맺힐 곳이 있기 때문에 좀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시설 안입니다. 저는 체리밭을 만들려고 하고, 저희 집사람은 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요, 체리니 이야기, 체리와 어린이의 준말입니다. 주린이도 있잖아요. 주린이보다는 이름이 이쁜 것 같아요. 1년 차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피는 경우죠. 요 나무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금방 제가 꽃을 따줬는데 1년 차에서 꽃이 피면 따줘야 되겠죠. 2년 차에 꽃이 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2년 차에 꽃이 피었을 경우에는 수세가 좋으면 꽃을 그대로 두세요. 꽃을 그대로 둔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래도 일단은 달아서 수세를 한번 이렇게 제어하십시오. 그 수세가 아주 안 좋으면 당연히 1년차처럼 이렇게 꽃을 따버려야 됩니다. 예, 길게 봐야 되죠. 제가 아는 한 그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묘목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따주세요. 나무를 위해서 꽃을 따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못 따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라고 봤는데 실제로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까맣게 익은 그 열매를 나눠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예, 아삭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그 나무가 비실비실 하다가 고사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봄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체리 한 알과 나무를 바꾼 결과입니다. 반드시 꽃눈을 따줘야 되겠죠. 이 꽃을 따서 나무를 키우는 데 집중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 지나간 그죠? 그 체리니의 슬픈 체리 이야기였습니다. 키토산 체리가 좋은 품종을 찾아서요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세 번째 심은 나무들, 이제 유망한 품종들을 이제 세 번째 심었는데 이제 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세 번 심어 보실래요? 네,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나무들이요, 제가 초창기에 심었던 나무들입니다. 옮겨 심어서 그런지 지금 고사한 가지들도 많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밑둥을 보니까 상당하죠. 13년, 14년 된 나무인데요. 뭐 지금 비가림의 최고 높이가 3.2m 거든요. 그러니까 3.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가림 아래에 있으니까 상당히 저는 저수구로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뭐 오래든 아니든 그 나무 관리는, 수고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수확하는데 애를 먹고, 또 그게 소요되는 그 인건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초창기 나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간형이었는데 중간에 3단 정도를 잘라내서 벤측 주간형으로 지금 개작을 한 겁니다. 요거는, 요런 형태는 KGB 수형에서 어떻게 해요? KGB 수형에서 간팽 게시명으로 갈아탄 거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KGB로 갔는데, KGB를 했다가 착색이라든지 숙기 당도가 오르지 않는 품종들, 특히 이제 유색 품종 같은 경우는 가지수를 줄여서 요 착색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자꾸 이런 수형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수세가 감당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요 수형으로 가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KGB로 갔다가 수세가 안정이 되면 한 5년차, 6년차 정도 돼서 이런 수형으로 갈아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화가 되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형별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개화 상황, 경북 동해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입니다.